안녕하세요. 금융아침만의 대출 상담사 김기호입니다. 오늘은 통대한 대출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좀 시원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마음까지 좀 후련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매번 알려드리지만 일단 통대한 대출에 대한 간단한 자격 조건 보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한해서만 가능하죠. 그리고 재직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이상인데 제가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연봉이 좀 가능한 연봉이 3,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바로 정부 지원 자금 이용할 수 있는 연봉이에요. 4,500까지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3,500 이상은 저신용자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신용자라면 통대한 자체가 어렵죠.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연봉은 3,500 이하, 당연히 2,000 이상이겠죠. 이렇게 가능하고 신용 등급은 나이스 7에 올 크레딧 8등급 이내만 가능한데 이 역시도 뭐 무조건 2등급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종합해 봐서 이 등급이어도 가능하겠다 싶으면 진행되는 거고, 뭐 아닌 말로 나이스 6, 뭐 올크레딧 6 이래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돼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이 내용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통대하는 좀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 보고 단정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 안에 일단은 들어온다. 그러면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비록 거절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자, 오늘 그러면 시원한 승인 사례 하나 알려드려 볼까요? 자, 현재 이분은 위에서도 밝혀드렸듯이 대기업 하면 뭐 이름만 대면 다 알죠. 어떤 회사인지. 그래서 이름을 못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4대 보험은 대시고 여기에 정규직 직원이고 입사일이 2018년 2월에 입사하셨고 연봉이 5,300만 원. 자, 연봉이 5,300만 원이라면 작년 연봉을 거의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제 1년 지나신 분이 아무리 대기업에도 그렇지 이렇게 연봉이 높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분께서 경력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당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약직이라고 했나 봐. 하청업체라고 했나? 거기서 근무를 하청이었나 보네요.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이 회사로 뽑힌 거예요. 정규직 직원으로. 그래가지고 연봉이 재직 기간에 비하면 좀 다소 높습니다. 자, 이분께서 가지고 있는 대출 내역을 보면 일단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가 8,158만 원이 있었고요. 자, 후순위. 이 아파트 후순위로 해가지고 대부업체가 1,700만 원이 있었고, 그리고 은행 한 곳에 신용대출로 384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1,408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저축은행에 236만 원에 또 대부업체, 이건 신용대부겠죠. 대부업체 3건으로 해가지고 1,3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다 합하면 5,028만 원 맞나요? 48 하나 주니까 2, 예, 대충 맞는 것 같네요. 0, 6, 9, 땡, 5, 오케이. 자, 담보대출은 제외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통대하는 담보대출은 손을 거의 안 댑니다. 근데 후순위는 돼요. 후순위는 무조건 돼요. 대부업체든 아니면 이금융권이든 후순위는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후순위는 무조건 손을 대고, 자, 연봉이 5,300이고 대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대출 내역이 안 좋을까요? 이걸 보면 답이 대충 나오죠. 재직기간이 이번이 짧죠. 재직기간이 짧은데 대출을 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특히나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로 대부업체 대출이 있으면 일반 신용대출을 이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이금융권이나 이런 것은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본인 소유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 등기를 대부분 확인합니다. 그 등기가 뭐 후순위 이렇게 대부업체가 있다. 그러면 대출 안 나와버려요. 나오더라도 소액만 나오거나 고금리. 그래서 이 고객님께서는 뭐 당연하죠. 이걸 좀 대안하고 싶어요 라고 문의가 온 거죠. 통대안 좀 해주세요. 통대안을 해달라는 것은 이미 다른 데서 상담을 받아봤으니 당신들은 가능하냐 아니냐,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겠죠. 있는 그대로 다 얘기 드리는 거죠. 연봉이 5,300이고 대기업이에요. 이 대기업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인데 재직기간은 어찌됐든 1년은 지났어요. 그죠? 연봉의 100%도 채 안 되죠. 은행 하나로 끝나죠. 제가 보통 재직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 꽉 채워야 좋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은 연봉 대비 부채가 더 많을 때 최상의 조건으로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직기간을 거치는 게 좋지만, 이분처럼 대기업에 근무하고 계시고 연봉 대비 부채 비율이 높질 않아요. 그럼 굳이 이걸 지킬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 이상으로 나올 게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쉽죠. 그냥 고객께는 통대안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이 정도면 은행 하나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고, 그 외에 들어가는 비용도 이전에 상담했던 것보다 저희가 더 낮고 금액이 적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로 진행을 도와드렸고 너무나도 쉽게 끝났어요. 딱 상환 치고, 그 다음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는 기존에 8,158만 원 들어있고, 통장하고 이걸 은행에서 7천만 원. 제가 금리를 메모를 안 해가지고 금리를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뭐 대략 5%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5천만 원 추가로 거의 뭐 2천만 원 가까운 여유 자금을 더 구하신 거죠. 그죠? 자, 제가 이전 시간부터 직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이분은 이렇게 해서 통대안으로 너무나도 쉽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버렸고, 자, 직군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개인사업장, 그리고 일반 법인,
그리고 외관법인, 그리고 코스닥, 그 다음 코스피, 그 다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자, 대기업에 있는 분이에요. 어제 제가 일반법인 통대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서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워하고 찝찝하고 그런 영상을 남겨드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은행으로 통합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조금 남은 일부는 이금융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분은 일반법인이었어요. 이분은 현재 대기업이에요. 부채 비율로 따지면 이분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 연봉이 2,500이었고, 근데 은행에서 나온 금액이 2,000이었어요. 재직기간도 1년 꽉 채, 2017년 몇 월 달인가 했으니까 꽉 채운 재직기간. 그런데 연봉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나왔죠. 이 정도면 70%인가요? 80% 나왔네요. 80%. 이분은 보십시오. 연봉 5,300인데 7천만 원. 나왔었잖아. 이거보다 120% 정도? 그잖아요. 5,300에 7천에 나왔으니까. 근데 참고로 이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으려면 더 받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뭐 한 3천 정도는, 2, 3천 정도는 뭐 쉽게 더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어요. 이 차이란 얘기죠. 금융사에서는 직군이라는 게 없다고 해요. 근데 안 그래요, 절대. 제가 봤을 때. 직군이 없으면 이 사람 연봉 2,500이니까 최소 은행에서 2,500 아니면 3,000원 빼줘야지, 맞지? 그럼 저 같아도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일반 법인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똑같은 신용 상태로 와, 두 분이 저한테 와서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빌려줄 것 같아요? 두 분 다 100만 원씩만 빌려주세요. 아니요, 똑같이 빌려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직률이 낮아요. 근데 일반 법이나 이런 개인 사업장은 이직률이 높아요. 회사가 작다 보니까. 이래서 직군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비록 금융사는 직군보다는 뭐 회사 규모로 이렇게 또 나누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그게 그거죠. 솔직히 규모가 뭐 이렇게 올라가야지, 점점 이렇게 가야지 규모가 커지니까. 이래서 직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고객님께서 현재 이용 중인 모든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